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작을 알려드립니다. (9월 8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활발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소 좀 무거운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은 이와 관련돼서 수혜주들도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수익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우리 증시 출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좀 전에 나왔던 경제지표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7월에 우리나라 경상수지 석 달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데이터 나오고 있습니다. 35억 8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흑자여서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게 수출보다 수입이 더 줄어든 덕이라고 합니다. 불황형 흑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증시장 마치고 나서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예정돼 있어서 금리와 관련해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펙 상장 율촌 한 종목 있고요. 그러면은 출발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기술주들의 낙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또 한 번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요. 지금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환율도 확인해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336원을 기록을 하면서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는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0.19%가량 밀려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내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현재 지수 확인해 보시면 2,543포인트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4포인트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0.05%가량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90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0.36포인트가량 오르면서 출발 중에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265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67억 원으로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도 매도하면서 33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인 그리고 기관이 함께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투자자만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255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이 41억 원 저가 매수세 유입시키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297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종이 목재 섹터가 1.78%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종이 목재 섹터가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요. 전기가스업 섹터가 0.72%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유통업 섹터 0.79% 오름세 연출하고 있고요. 의약품 섹터가 0.64%, 의료 정밀 섹터도 0.4% 오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음식료품 섹터도 강보합권 수준에서 움직이면서 0.25%가량 오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하락하고 있는 섹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의외로 하락하고 있는 섹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화학 섹터가 0.04% 소폭 밀려나는 중이고요. 운수장비 섹터도 0.04% 하락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반도체 투톱 일제히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중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지금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0.57% 밀려나면서 7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9%로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11만 6,5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으로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볼 텐데요. 2차전지 셋업체들 오늘도 투자 심리는 냉랭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에서 잠잠하게 움직이고 있고 삼성 SDI가 0.34%, LG화학이 0.87% 하락 중에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오랜만에 반등 움직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던 만큼 여기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포스코홀딩스 현재 1.06% 튀어 오르면서 57만 4천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 쪽으로도 매수세 일부 들어오면서 0.61% 오른 41만 5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으로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현대차, 기아는 엇갈리는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현대차가 약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면 기아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되면서 0.13% 오른 78,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는 0.63% 하락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플랫폼주들 오늘은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네이버가 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카카오는 0.21% 소폭 하락 중에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저는 에코프로 그룹주들 살펴보시면 엇갈리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에코프로 BM이 0.87% 오르면서 29만 원 선 복귀를 했습니다. 어제 30만 원 선 이탈을 했는데 29만 원 선까지는 올라왔고요. 에코프로는 0.3% 밀려나면서 100만 원 선 간신히 지키고 있습니다. 100만 3천 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LNF는 0.51% 소폭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DX도 1.53%로 탄력적인 움직임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은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89%로 추가 상승률 나타내면서 19만 3,600원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장주들 의외로 강한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 내에서 펄어비스가 1.54% 오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터주들 살펴보시면 SM이 0.3% 오르는 가운데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0.44%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주들은 여기 코스닥에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HPSP가 보합권에 있고요. 리노공업은 1%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종목별로 여러 가지 키워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은 오늘 개장 전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던 이 중국의 요소 수출 제재와 관련된 종목군입니다. 비료 종목 가장 강하게 오름세 나타내고요. 또 직접적으로 요소를 생산한다거나 혹은 여기에 원료를 만들거나 이렇게 접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전반으로 맥이 확대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 계속 강하고요. 비만약 치료제 쪽 돌아가면서 강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 조금 더 그동안에는 조금 가려져 있었지만은 눈길을 끄는 종목군들이 원전 쪽 괜찮습니다. 지금 국내의 원전 사업 다시금 또 정상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뉴스에 원전주들 반응이 나타나고 있고요. 원격 진료 관련돼서도 뉴스 전해드렸었죠. 원격 진료의 적용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는 것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 대비 나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살펴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은 비료, 사료 관련 종목들 그리고 요소 관련 종목들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이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거래소에서 살펴보시면 조비가 29.94%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아래로 남해화학이 20.78% 오르고 있고요. 카프로가 19.15%, KG케미칼도 17.24% 오르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면 율촌이 29.89%, 누보도 29.77% 오르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효성 OMB의 경우에도 현재 20% 넘는 급등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미래생명자원이라든지 한일사료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해주면서 오늘 요소 관련 테마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제부터 확인을 해볼 수 있었던 이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금지를 한다라는 이러한 소식 때문에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중국 정부가 자국 내 비료업체에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대형 비료 제조 업체들이 중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이달 초부터 신규 수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출을 금지할 경우에 예상이 되는 여러 가지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요소 수출 중단 조치는 세계 곳곳에서 요소 그리고 요소수 등 이 관련 상품의 부족 및 가격을 상승시키는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점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국내에서 반사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요소 재고가 감소하고 수출이 늘어난 탓에 요소 가격도 상승 중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도 요소 관련 종목들 그리고 이런 비료 사료 관련주들 쪽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요소 관련된 종목군 보겠습니다. 바로 반응이 나오는데요. 급등합니다. 좀 나눠서 볼게요. 비료 관련 주들입니다. 이쪽에 가장 활발하게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서요. 윗골에 달리는 종목도 있고 조비는 상한가 그대로 안착이 돼 있는 양상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일단 조비 같은 경우에는 뭐 상한가 네. 안착을 했으니까 그냥 홀딩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은 차트예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감은 좀 있으니까 한번 가지고 보시고 오늘 남해하고 경농은 음봉이 지금 발생을 했네요. 네. 지금 경농 같은 경우에는 뭐 전고점 또 올라가면은 부담감이 있으니까 좀 일단 경계 심리도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뭐 단숨에 뚫어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 남해화학은 뭐 워낙 좀 거래 같은 경우도 경농 조비는 워낙 거래가 안 되는 주식이지만 남해화학은 그래도 조금 거래가 되니까 좀 뭐 물려 있는 것들 같은 경우 좀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아직 확정된 뭐 보도는 아니지만은 당분간은 조금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바닥에서 정말 그동안 많이 밀렸었는데 바닥에서 재료 나오면서 오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이 보도와 관련해서 이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좀 나온 것은 아니어가지고 조금 더 추후에 보도를 보자 얘기에 함께 덧붙여 주시네요. 다음으로는요, 이 요소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비료 종목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소수를 만든다거나 혹은 이와 관련된 대체제를 만들거나 이런 업체들 보겠습니다. KG케미칼이 대표적인데요. 지금 15%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이 종목도 7%가량의 상승세 따고 있고요.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 이 두 종목도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이 유니온에서 나오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6% 정도의 상승세 타고 있습니다. 태경 BK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5%가량 오름세 나타내는데 보면은 이들 종목도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이 장 초반에 시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가지고요.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여기도 동일한 전략인가요? 그렇죠. 일단 그런데 뭐 KG케미칼이나 롯데정밀화학은 조금 이제 무겁기 때문에 아까 비료 업체들보다는 상승폭은 좀 그쪽하고 좀 같이 좀 보시면 안 되겠고요. 조금 네. 낮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니온하고 뭐 유니온 머티리얼 뭐 이제 중국이 가진 거를 좀 무기화하는 자원을 네. 뭐 그러면서 이제 히토리고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오르는 것인데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으로 그냥 같이 오르는 거니까 뭐 역시 상승폭은 뭐 요소수보다는 뭐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의 요소 수출 금지와 관련해서 팩트체크는 조금 더 필요해 보이고요. 현재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크게 민감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비만약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비만약의 또 대장 역할을 인벤티지랩이 해주네요. 이 종목이 오늘 23%대 급등하고 장 초반에는 26%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노보노디스크라든지 관련돼서 글로벌 제약 업체들도 비만약 만드는데 이거 주사제입니다.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경부용으로 만든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는데요. 한 달 정도, 보름 정도 됐나요? 횡보하다가 오늘장 갭으로 좀 박스권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32,050원 터치하면서 신고가 썼고 현재도 22%대의 급등세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펩트론도 좋습니다. 현재 펩트론이 8% 정도의 오름세고요. 올릭스 아마 3대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내에서 이 비만약 관련해서 얘기 나올 때 올릭스도 현재는 6% 정도의 상승세고요. 최근 들어서 일동홀딩스, 일동제약이 또 관련 재료 나오면서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일동홀딩스는 3% 정도, 일동제약 오늘장의 움직임이 한 2% 정도의 상승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만약과 관련해서 국내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이 실질적인 기술력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의 자금은 중소형주들 쪽으로 좀 더 쏠리고 또 변동성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대응 팁이 있을까요? 이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굉장한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저는 뭐 빠져서 매수해서 성공한다고 하면은 계속 홀딩
저는 계속 홀딩이에요. 뭐 이쪽은 엄청난 시세가 나올 때까지는 네. 저는 계속 홀딩이고. 다만 이제 인벤티지 랩이 오늘 상승이 네. 굉장히 강한데 이제 경구용 치료제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위고비라든가 막 삭센다는 네. 이 주사형인데, 근데 뭐 일라이릴리나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도 아직 주사형으로밖에 못 하고 있고 경구용을 지금 만들려고는 하고 있어요. 그럼 그쪽에서 더 먼저 만들 것으로는 보고는 있는데 과연 인벤티지 랩이 물론 이런 만든다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오르는 거는 맞는데 그만한 기술력이 걔네들보다 먼저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회의적이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뭐 주가는 뭐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쪽 비만 치료제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뭐 굉장히 유망한 시장입니다. 엄청나게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뭐 2030년에는 뭐 JP모건 측에 의하면 2030년에 하고 2030년에서 2032년까지도 배가 성장한다 그래요. 지금 2023년에서 2030년까지 5배 성장하고 2년 있다가도 그 2030년에서 2032년까지도 배가 성장하고 성장 속도가 굉장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계속적으로 이쪽은 관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사실 비만약 했을 때 전문가님은 한미약품을 주목한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한미약품과 비만약 이 접점이 좀 약하다고 봤었거든요. 오늘장 굉장히 강하네요. 이 의약품 섹터 내에서 대형주 중에 가장 강합니다. 지금 6% 정도의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도 한 3% 정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폐암학회 곧 있을 거라고 하죠. 여기에 나가는 유한양행은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비만약과는 큰 접점은 없는 대형주인데요. 유한양행 2.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SK바이오팜도 한 2% 오르네요. 제약바이오 괜찮은 것 같은데 대형주들 쪽으로 이 비만약과 접점이 없는 종목군들, 있는 종목군들 어떻게 좀 보세요? SK바이오팜은 없고요. 유한양은 있습니다. 비만약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잘 안 알려져서 그런 거고, 한미약품이 제가 한미약품 같은 경우 솔직한 얘기로 뭐 한 6월 말 7월 초서부터 계속 이쪽 비만 치료 개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평택의 당뇨병 GLP-1 라인에서 CMO 위탁 생산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임상 3상 신청을 하고 있으니까 제일 앞서가고 있는 거 맞죠? 다른 데는 1상이니까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빨리 되면 뭐 이쪽이 가장 먼저 될 거예요. 저는 한미약품 대형주 중에서는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일단은. 네. 그래서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은 홀딩 의견이신 거죠? 무조건 홀딩입니다. 이거는 한미약품은. 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또 핫한 테마죠. 로봇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봇주들은 전체적으로 좀 온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등 뭐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5% 안팎의 상승권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오늘 로보스타가 한 8%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던 아진엑스텍 보겠습니다. 아진엑스텍도 한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후발주자를 찾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또 이렌시스입니다. 이 종목도 이 로봇 쪽으로 그동안은 분류가 안 됐었는데요. 어제장에 이렇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로봇 쪽 기술력이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장에서도 약 3% 정도의 오름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도 한 1.5% 정도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면서 추세 잘 유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T로보틱스 약보합권이네요. 이 종목은. 로봇주들은 이동평균선의 훼손은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없는 상황인데요. 접근 시점을 잡기에도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많이 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해서 뭐 조금 기간 조정 양상 나올 가능성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쉬어갈 수 있다. 네. 뭐 아진엑스텍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좀 그동안에는 주목을 못 받았는데 맞아요. 네. 뭐 원래 괜찮은 기업이에요. 뭐 나쁘지 않은 회사고 실적 그건 뭐 소폭 흑자 뭐 그렇게 나오고는 있는데 뭐 갑자기 이제 스마트 팩토리 못 오른 거 없나 또 찾아보니까 뭐 그럼 이거 한번 또 발견이 되면 또 오르는 거고 저는 수급이 이쪽으로 가면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뭐 접점을 찾으려는 하는 종목들 스마트 배터리 쪽으로 계속 상승 시도가 좀 종목 발굴 시도가 있을 것으로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그냥 이 로봇 쪽에서도 뭐 순환매 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네. 다음으로는 방산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이 좋네요. 대표적으로 i3 시스템이 지금 5% 정도의 오름세고 이 종목은 차트도 좋습니다. 5월 달부터 꾸준히 좀 오르네요. 그리고 LIG 넥스원이 5% 오르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가 있고요. 항문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2%대 상승,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시스템 이쪽으로도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북한 쪽하고 접점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 글로벌 정세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가 그만큼 지금 수세에 몰린 거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 무기가 절실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또 이런 방산 기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되지 않을까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국내 정부 인사들도 계속해서 또 세일즈 외교하고 있고요. 현재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폴란드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내용도 전해지면서 방산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도 좋네요. 일단은 폴란드 좀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체크포인트에서도 며칠 전에 좀 다뤄드렸지만은 그렇고 그때 좀 일정 매매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좀 빠졌어요. 좀 그래도 역시 일정 매매 폴란드 지금 들어가기 전에 바로 앞두고 좀 빠졌는데 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잠수함 쪽으로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은 현대중공업인가? 네. 예, 거기 두 업체 좀 잠수함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오션 뭐 지금은 폴란드 쪽에서 잠수함을 한 3척인가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려고 한다. 뭐 얘기도 나오고 있는 만큼 좀 계속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저는 방산주 괜찮게 봐요. 수주 잔고가 있으니까 지금 매출이 순차적으로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실적은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저는 얼마 전에도 이제 LIG 넥슨 추천도 드렸는데 일단 저는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방산주. 네. 다음은 원전은 강하게 출발했지만 현재는 윗꼬리가 달리면서 에너지가 둔화되는 주. 초반에는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혼재돼 있다면 힘의 균형점이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맞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승인이 나면서 다시 윤 정부 첫 원전 허가 이런 기사들 가운데서 재차 주목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신기계가 장 초반에 8%나 급등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3% 정도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진 보겠습니다. 우진도 마찬가지로 윗골이 달리면서 이 종목은 음봉이네요. 0.8% 정도의 상승세만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1% 정도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원전주들은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기는 하는데 에너지가 예전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응하시는 분들, 예전의 그런 영광, 예전의 그런 퍼포먼스를 기대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조금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새로운 뉴스가 없어서 그래요. 뭐 시장에서는 자꾸 새로운 거를 원하고 그러는데 자꾸 똑같은 기사도 재탕 3탕이 나오면 좀 신선도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가령 예를 들면 악재도 그렇고 호재도 그렇고 계속 들으면은 뭐 조금 진부하듯이 똑같습니다. 새로운 게 좀 나와야 되고 아니면 실적이 뭐 분기마다 계속 어마어마하게 서프라이즈로 좀 잡힌다든가 좀 그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차트를 보고 그냥 박스권에서 그냥 대응하시면 그냥 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안 좋은 쪽 마지막으로 좀 조명해 보겠습니다. IT 안 좋습니다. 반도체, 애플 여러모로 악재가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약부하권이고요. SK하이닉스 2%입니다. 갑자기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이 새우 역할이 SK하이닉스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는 건데 이 화웨이에서 새롭게 만든 휴대폰을 뜯어보니까 SK하이닉스의 반도체가 사용됐다고 하죠. SK하이닉스는 판 적 없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사는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주가 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밴드 하단 재차 테스트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애플 쪽에서 역시나 시작은 발원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아이폰을 비롯해서 외국산 휴대폰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애플이 이거를 연속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국내에서 부품주들 어제 이미 한 차례 호되게 이 약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바닥을 잡지를 못합니다. LG노텍 52주 신저가입니다. LG노텍이 52주 신저가. 직전 저점, 지금 연저점
정도 기록이 되고 있고요. 직전 저점은 이탈이 됐습니다. 24만 2,500원에서 신저가 나왔고요. 지금도 약 3% 정도의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BH입니다. BH는 그래도 오늘 강보합권 정도는 되네요. 어제 7%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 장 강보합권, 더구전자까지 볼게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더구전자는 약보합권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이 52주 신저가. 좀 들고 계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외부적으로 갑자기 LG이노텍이 뭐 애플하고 엮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는데 일단은 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좀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다고 본다면 차트 추세가 안 좋으니까 좀 주의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몇 차례 바닥을 다졌던 부분들을 이탈을 하게 맞아요. 되면은 지지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나요? 이제 또 새로운 지지라인이 형성되기를 기다려야죠. 뭐 어디라고 가격을 굳이 정하지 않고 네네. 추세를 좀 봐야 되니까 일단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서 바닥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금 보시는 여기서는 거예요? 아니죠. 예, 여기서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도 최영주 전문가가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